비가 쏟아지는 홍대 거리에서 나는 무너지듯 쓰러졌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는 그 순간 낯선 여자의 팔이 나를 감쌌다. 그 포옹은 따뜻한 비처럼 스며들어 내 차가운 가슴을 녹였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한 번의 접촉이 내 인생을 뒤집을 운명의 시작일 줄은? 그날 밤 서울의 홍대는 평소처럼 활기찬데도 나에게는 고독의 무대였다. 김지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낮에는 마케팅팀에서 숫자와 보고서에 파묻혀 사는 나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그 감정이 고통이 되었다. 나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감정의 대상도 여자였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엄격한 사회의 규범 속에서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혀야 할 비밀이었다. 아버지의 딸이여, 내가 성공해야 집안의 자랑이 된다는 말은 매일 나를 옥죄었다.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기대는 더 무거웠다.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연애? 그건 사치였다.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나는 완벽한 기상형 남자를 꿈꾸는 척 연기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지하철을 놓친 후였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다 보니 발이 떨리고 눈물이 섞인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입가에는 걱정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수민, 27살의 길거리 아티스트. 그녀는 홍대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청바지와 헐거운 스웨터 차림으로 보이는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빛났다. 아, 그냥. 비 맞다 보니 나는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리 와요. 같이 갈게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비를 피하기 위한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였다. 그녀의 체온이 내 젖은 옷을 뚫고 스며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내 세계를 흔들었다. 고마워요.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웃으며 언제든지 비 오는 날엔 나처럼 미치광이 아티스트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인 테이블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미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거리에서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냥 내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어. 사랑이든 슬픔이든 그녀의 말은 나에게 바람처럼 불어왔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속마음을 살짝 드러냈다. 나도 가끔 그런 자유가 부러워요. 가족 때문에, 회사 때문에 나 자신을 숨겨야 하니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숨기지 마세요. 진짜 지은 씨가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스쳤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그 포옹을 떠올렸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단순한 우정인가? 아니면? 며칠 후 우연히 다시 만났다. 회사 근처의 한강 공원에서. 나는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왔고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있었다. 지은 씨, 그녀의 외침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홍대의 밤거리를 그린 스케치, 그 안에 비에 젖은 여자가 있었다. 이게 나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날의 지은 씨 강렬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 어때? 피곤해. 하지만 내 메시지 보니 기운나. 그런 사소한 대화가 쌓였다. 수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LGBT 커뮤니티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솔직해져 보세요. 하지만 내 현실은 달랐다. 집에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지은아, 결혼 생각은 안 해? 나이도 25이잖아. 어머니는 슬쩍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자지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수민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 갈등은 커졌다. 어느 주말 우리는 명동의 작은 갤러리에 갔다. 그녀의 그림 전시였다. 작품들 사이를 걸으며 나는 그녀의 손을 스치듯 잡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지은 씨, 당신이 좋아.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폭풍 같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도. 그런데 무서워.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키스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그 키스는 시작이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살았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다. 수민의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의 LGBT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1990년대부터 퀴어 퍼레이드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서울 프라이드도 커졌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우리를 보고 지은 씨, 그 여자랑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슬쩍 보려 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공포가 밀려왔다. 드라마는 갑자기 터졌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서 가족 모임에 나를 데려간 수민을 친구로 소개했지만 사촌 동생이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에 올렸다. 지은 오빠랑 너무 친해 보이네. 농담처럼 시작된 메시지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런 관계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떻게 살아? 라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놓치고 무너졌다. 수민에게 달려가 미안해. 끝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 씨, 나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그 포옹이 시작한 사랑이 이제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되었다. 분리된 나날들은 지옥이었다. 나는 회사에 매달려 살았고 수민의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게라고 했지만 나는 삭제했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퀴어 커플의 차별 소송, 거리에서 본 시위대의 피켓. 그것이 내 현실이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밤, 다시 홍대 거리로 나왔다. 그날의 기억이 나를 끌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우산 없이 서 있는 수민. 지은 씨, 그녀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그 포옹은 처음과 같았지만 더 강렬했다. 포기할 수 없어. 우리 함께 싸워보자.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수민이 나를 LGBT 지원 그룹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나는 회사에 커밍아웃했다. 상사는 놀랐지만 내 삶이야 라고 했다.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이게 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하다. 내가 행복하다면 위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웃는 게 제일 중요해. 클라이맥스는 가족 모임이었다. 수민을 정식으로 소개한 날 테이블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수민의 미소가 분위기를 녹였다. 그녀는 그림 한 장을 선물했다. 우리 둘이 홍대에서 포옹하는 장면?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할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건강히 살아라 라고 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수민의 갤러리가 열리고 나는 그녀의 매니저가 되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이 포옹처럼 영원히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 한 번의 포옹이 가져온 기적이었다. 비가 그친 홍대 거리는 여전히 습기 찼고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수민의 포옹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뺨에 남은 그녀의 체향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이게 뭐야, 지은아.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25해 동안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학교 시절 여자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상을 강요했다. 교과서 속 가족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었다. LGBT. 그건 TV 드라마나 인터넷 기사 속 먼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어제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커피 어때요? 심장이 다시 뛰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미는 밝은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지은 씨,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예대에서 미대를 전공하다 서울로 왔다. 가족은 반대했어요. 그림으로 밥벌이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포기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부러웠다. 내 가족은 의사나 변호사를 꿈꿨다. 마케팅? 그건 단전한 선택이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나는 조금씩 털어놓았다. 나 가족 기대 때문에 숨 막혀요.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어도 수민이 내 손등을 만졌다. 그럼 보여주세요. 나한테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저녁 노을이 물결에 비치고 바람이 스쳤다. 여기서 그림 그리러 자주 와요. 그녀가 스케치북을 펼쳤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지켜봤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유로웠다. 지은 씨도 그려볼래요? 나는 어색하게 펜을 들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그녀가 웃었다. 천재네요. 그날 우리는 핸드폰에 서로의 그림을 저장했다. 주중에는 바빴다. 나는 보고서에 쫓기고 그녀는 전시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밤마다 통화했다. 오늘 피곤해. 응. 하지만 내 목소리 들으니 괜찮아. 그런 말들이 쌓였다. 어느 금요일 그녀가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했다.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극장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봤다. 스크린 속 커플의 키스가 나오자 나는 수민의 손을 꽉 쥐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다. 지은 씨, 나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도. 우리는 입을 맞췄다. 네온 사인이 비추는 거리에서 그 키스는 세상의 모든 고독을 지웠다. 하지만 현실은 곧 들이닥쳤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주말에 누굴 만났어? 얼굴이 밝아. 나는 그냥 친구라고 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기다렸다. 지은아, 건강은?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도망쳤다.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다. 오늘도 보고 싶어. 그녀의 답, 나도. 내일 만나요. 우리는 주말을 그녀의 원룸에서 보냈다. 작은 공간에 그녀의 그림들이 걸려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웠다. 이게 꿈인가 봐에 내가 속삭였다. 아니,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그녀가 키스했다. 그 사랑은 빨리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음식을 샀다. 김치찌개 해줄게. 수민이 요리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불안이 도사렸다. 만약 가족이 알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그때 가서 싸워.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다. 한국의 LGBT 권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가족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나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읽었다. 커밍아웃 후 가족과 화해한 사람들, 아니면 영원히 단절된 사람들.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느 날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 씨, 나랑 같이 살아볼래? 내 원룸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진짜. 응, 매일 내가 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심은 시험대에 올랐다. 회사 프로젝트로 늦은 밤, 피곤해 지쳐 집에 가니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주말에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수민에게 말했다. 무슨 일일까? 그녀는 걱정 마 은하 있어 라고 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중요한 얘기는 예상대로 결혼 압박이었다. 식탁에 앉아 그는 지은아, 이제 내 나이도 적당하니. 회사 동료 중에 괜찮은 애가 있어? 만나봐라 어머니가 거들었다. 엄마가 봤는데 정말 착해.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아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이게 준비가 아니면 뭐가 준비야?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한국의 유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집안에서 딸의 결혼은 의무였다. 나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얼버무리고 나왔다. 집을 나서며 수민에게 전화했다. 울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안정시켰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내가 안아줄게. 다음 날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좁아? 내가 한탄했다. 수민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좁아서 더 소중한 거야? 우리 사랑처럼 정상에서 우리는 자물쇠를 걸었다. 지은 앤드 수민, 영원히 붉은 자물쇠에 새긴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순간 행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려오며 나는 결심했다. 수민아, 나 가족한테 말할게. 천천히.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을 했다. 그녀의 원룸은 이제 우리의 둥지였다. 나는 짐을 조금씩 옮겼다. 옷장 한 구석에 내 옷이 걸리고 책장에 내 책이 꽂혔다.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기분이야. 수민이 웃었다. 우리는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비빔밥에 고추장 더 넣어 내가 장난쳤다. 그녀가 입맞춤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요즘 집에 안 가? 남자친구 생겼어. 동료의 농담이 가슴을 찔렀다. LGBT 커뮤니티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수민 덕이었다. 그녀가 디탈리안 레스토랑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은 퀴어바였다. 조용한 공간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사람들의 대화가 따뜻했다. 어서 와요. 새 얼굴, 주인이 환영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커플이 우린 10년 됐어요. 가족도 받아들였어요. 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싸우고 있지만 포기 안 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수민이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라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원룸을 방문했다. 지은아, 왜 집에 안 와? 문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나는 네, 회사 가까워서요 라고 거짓말했다. 수미는 부재 중이었다. 어머니가 방을 둘러보며 기 그림들. 누가 그린 거지? 이상해.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친구가요. 어머니가 한숨 쉬며 빨리 결혼해서 제대로 살아. 엄마 걱정돼.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울었다. 수민이 돌아와 안아주었다. 괜찮아. 시간 걸려. 드라마가 본격화된 건 파티였다. 회사 MT에서 술이 돌고 사람들이 춤을 췄다. 나는 수민을 초대했다. 비밀 친구로 오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사내 메일로 사진이 돌았다. 지은 씨의 미녀 친구, 웃음이 터졌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개인사라지만 이미지 조심해 나는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수민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직접 말하자. 커밍아웃 그 말이 무서웠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주말에 와라.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수민과 상의했다. 같이 갈까? 아니, 나 혼자. 나는 결심했다. 그 주말 집에 갔다. 아버지가 기다렸다. 사진 봤다. 그 여자랑 뭐냐? 그의 눈은 붉었다. 아빠, 그건 내 연인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연인. 여자랑. 미쳤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나는 지게 정상이에요. 제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다.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거리에서 비가 왔다. 나는 수민에게 달려갔다. 끝났어. 다 잃었어. 그녀가 안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밤, 우리는 서로를 붙들었다. 수민의 원룸은 비바람 소리로 가득 찼다. 미안해, 내 가족까지. 내가 울었다. 그녀가 잔이야? 내가 용기 낸 거야? 그게 중요해드라고 했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도 털어놓았다. 나도 고등학교 때 커밍아웃했어. 친구들은 떠났지만 예대에서 진짜 나를 만났지.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감쌌다. 다음 날 우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첫 커밍아웃 어땠어? 사람들이 물었다. 나는 떨며 이야기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우리 편이야. 회사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 씨, 그 친구랑 진짜? 누군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네,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충격이 일었지만 몇몇이 등원할게 라고 했다. 상사는 업무에 지장 없으면 오케이 라고 했다. 변화의 조짐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전쟁터였다. 아버지가 전화로 집으로 오지마 부끄러워 라고 했다. 어머니는 수민 씨. 그 애 이름이야? 만나보고 싶어 라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수민과 함께 산책하며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서로 위로했다.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웃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해변에서 우리는 수영복 차림으로 물장구를 쳤다. 밤에 모래사장에서 키스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수민이 말했다. 제주에서의 추억은 사진으로 남았다. 귀환 후 나는 그 사진을 가족에게 보냈다.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답. 생각해볼게.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수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홍대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들이 빛났다. 테마는 숨겨진 사랑. 한 그림에 우리 포옹 장면이 있었다. 이게 영감이야. 그녀가 소개했다. 관객들이 박수 쳤지만 기자 한 명이 이게 LGBT 테마인가? 라고 물었다. 기사가 나갔다. 젊은 아티스트의 퀴어 사랑 고백에 수민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녀의 가족이 연락 왔다. 서울로 올라와 부산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수민을 지지했다. 함께 갈게. 우리는 기차를 탔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렸다. 수민아, 왜 이런 소리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기라고 했다.
우리는 앉아 이야기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예요. 지은 씨가 제 인생이에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저희 사랑은 진심입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라고 했다. 긴 침묵 후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피라고 했다. 아버지는 등을 돌렸지만 건강히 살아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겼어, 수민이 울었다. 가을 바람이 불 때 내 가족과의 재회였다. 어머니가 초대했다. 수민 씨 데려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반가워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불편해했지만 인사해라고 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이 그림을 보여주자 어머니가 아름다워 라고 했다. 우리 지은이가 잘 부탁해요.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가 사회가 아직 조심해 라고 했다. 그것은 용서의 첫걸음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골랐다. 내년엔 결혼식, 수민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약속은 충분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이미지 문제로 상사가 말했다. 나는 항변했다. 제 성정체성은 업무와 무관해요. 동료들이 서명운동을 했다. 결국 나는 남았다. 감사해 수민에게 말했다. 그녀가 둘이의 승리야 라고 했다. 새해가 밝았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작년엔 포옹으로 시작했지? 올해는 뭐로 끝낼까? 수민이 물었다. 영원한 약속으로 왜 내가 답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공공연했다. 친구들이 축하했고 커뮤니티에서 초대받았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사랑은 사랑을 외쳤다. 군중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 세상이야. 수민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아빠, 미안해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왜 그랬어? 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사랑이에요. 아빠 사랑처럼 라고 했다. 그는 한숨 쉬며 내 엄마가 기다려. 수민 씨도 라고 했다. 그것은 화해의 신호였다. 어머니와 수민이 만났다. 카페에서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수민이 네, 사랑할게요. 라고 답했다. 눈물이 주룩 흘렀다. 봄에 수민의 갤러리가 열렸다. 이번 테마는 포옹의 힘. 초대장에 가족을 불렀다. 아버지가 왔다. 그림 앞에 서서 지게? 너희 시작이야. 라고 물었다. 네, 아빠.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네.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사진 찍었다. 변화였다. 여름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바다 대신 산을 선택했다. 등산하며 피곤해. 수민이 물었다. 내가 있으니 오케이의 정상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이 포옹처럼 산처럼 굳건히 바람이 불었다. 내려오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할까? 좋아. 우리 가족 만들자. 가을에 회사 승진 소식. 내 노력 인정해 상사가 말했다. 나는 수민과 축하 파티를 했다. 친구들이 모여 퀴어 커플 만세라고 외쳤다. 하지만 작은 갈등? 수민이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외로 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싸우자. 한국에서 논쟁 끝에 함께라면 어디든 우로 마무리. 겨울,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초대했다. 집에서 보내자 이 식탁에 수민이 앉았다. 어서 먹어요. 어머니가 권했다. 아버지가 수민 씨, 그림 더 보여줘 라고 했다. 대화가 흘렀다. 감사해요. 아버님. 수민이 말했다.
눈물이 고였다.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분리 후의 공허는 예상보다 깊었다. 나는 원룸을 비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있어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 집은 감옥 같았다. 매일 아버지의 한숨, 어머니의 눈물. 왜 우리한테 이러니? 나는 사랑이에요 라고 반복했지만 벽이었다. 회사에서도 피로했다. 지은 씨, 요즘 어때? 동료가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좋아요 라고 했다. 속으로는 수민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녀의 메시지를 지웠지만 밤에 몰래 확인했다. 기다릴게. 사랑해. 한 달 후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직장에서 실수 연발, 집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안 했다. 어머니가 병원 가자라고 했다. 상담에서 나는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사회 때문에 상담사는 젤GBT 상담소 가보세요 라고 했다. 나는 갔다. 서울의 작은 센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시간이 약이야 그 말이 위로였다. 수민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 갤러리 열었대. 성공적이었어. 2달째 나는 변화했다. 커뮤니티 활동에 나섰다. 퀴어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사랑은 숨기지 마세요. 청중의 박수가 들렸다. 그날 홍대 거리를 걸었다. 비가 왔다. 그 포옹의 기억이 떠올랐다. 발걸음이 그녀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니 그녀가 나왔다. 지은 씨,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다시 나는 안겼다. 그녀가 나도 기다렸어 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재결합은 달랐다. 더 강해졌다. 우리는 상담을 함께 받았다. 커플 테라피 상담사가 말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세요.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눈물이 흘렀지만 이해가 생겼다. 한국 문화의 압박을 인정했다. 유교가 우리를 묶지만 사랑이 풀어요.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 리더가 됐다. 내 열정 인정, 성공의 기쁨을 수민과 나눴다. 그녀의 전시회도 갔다. 이 그림, 우리야 포옹 장면이었다. 관객들이 감동적지라고 했다. 우리는 퍼레이드에 다시 섰다. 이번엔 손을 높이 들었다. 가족과의 다리는 천천히 놓였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 수민 씨 어때? 잘 지내요.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가 미안해. 내 행복 모르고 라고 했다. 수민이 지혜해요.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생일 카드를 보냈다. 건강히. 우리의 일상은 회복됐다. 요리 클래스, 여행 계획. 다낭 가자. 좋아 이 비행기에서 키스했다. 사랑은 더 깊어졌다. 치유의 과정은 길었다. 우리는 매주 모임을 나갔다. 퀴어 북클럽 이 책을 읽으며 토론했다. 이 소설처럼 우리도 이격 수민이 말했다. 나는 블로그를 썼다. 레즈비언의 일상 익명으로 하지만 용기였다. 댓글들이 왔다. 공감해요. 힘내. 사회적 도전은 계속됐다. 거리에서 야유를 받았다. 퀴어. 역겹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우리는 무시했지만 상처였다. 수민이 신고하자라고 했다. 경찰이 왔고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리됐다. 작은 승리였다. 가족 화해가 진전됐다. 아버지가 저녁 먹자라고 했다. 식탁에서 수민 씨, 직업이 뭐야? 아티스트예요. 긴장된 대화지만 끝에 잘해라 라고 했다. 어머니가 손주 라고 물었다. 우리는 웃었다. 입양 생각 중이에요. 사업적으로도 성장. 수민의 갤러리가 인기. 나는 마케팅 도왔다. 퀴어 아트 페스티벌 기획. 성공적이었다.
언론 인터뷰. 사랑의 포옹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개인적으로 나는 책을 썼다. 숨겨진 포옹 출간됐다. 서점 행사에서 팬들 만났다. 영감됐어요. 수민이 옆에서 지켰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무대에 섰다. 우리 이야기 관객이 울었다. 사랑은 공공재가 됐다. 클라이맥스는 가족 전체 모임이었다. 어머니의 생일. 모두와 우리는 갔다.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지은아, 수민 씨 미안했다. 이제 받아들일게. 그의 말에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가 축하해. 너희 라고 했다. 우리는 안겼다. 고마워요.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 찍었다. 완전한 화해. 하지만 외부 도전. 보수 단체 시위. 동성애 반대 우리 갤러리 앞에서 우리는 맞섰다. 사랑은 평등, 퍼레이드처럼 외쳤다. 언론이 보도. 지지 물결이 왔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약속했다. 서약식 하자. 친구들 앞에서. 반지가 빛났다. 영원히. 성공의 절정. 내 책 베스트셀러. 수민 전시 월드 투어 제안. 함께 가자. 그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안정됐다. 새 집으로 이사, 창가에 포옹 그림 걸었다. 매일 아침 키스. 좋은 하루. 아이 입양 준비. 작은 가족 상담 끝에 승인. 베이비 올 거야. 사회 변화. 법 개정 소식.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는 축하했다. 가족 모임 잦아졌다. 아버지가 손주 이름 뭐로 장난쳤다. 우리는 여행. 유럽, 아시아. 세계는 넓어. 결국 그 포옹은 기적. 사랑이 전환점. 우리는 속삭였다.